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발표를 맡은 이미지 처리팀 허다원입니다. 제가 소개드릴 내용은 Object-Centric Learning with Slot Attention 이란 논문인데요. 보통 물체 인식 등의 과제에서 딥러닝은 인풋을 구성하는 특성을 잡아내는 것이 아니라 Distributed Representation을 학습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러니까 어떤 인풋이 있을 때 그것을 구성하는 특성을 잡아내고자 어텐션이라는 개념을 도입했고요. 그래서 이걸 도입한 슬롯 어텐션 모드를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본 논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하자면, 먼저 Object-Centric Representation이라는 거는 시각적인 추론이라던가 시뮬레이션과 같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런 데서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일반화랑 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에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이 레프레젠테이션 방법은 이미지나 비디오 자체를 입력으로 분석하는 것이 쉽지 않고 슈퍼비전이라던가 이제 태스크에 한정된 아키텍처를 필요로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이제 여기에 CNN을 통해서 나온 아웃풋과 캡슐이라는 그 슬롯이라는 두 번째 이제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용을 해서 그 슬롯이라고 부르는 변수들을 함께 사용해서 이제 진행하는 것을 고안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슬롯을 들으셨을 때 본 논문에서도 약간 비슷하다라고 했던 개념 중 하나가 캡슐 네트워크인데요. 그래서 캡슐 네트워크에 대해서 살짝만 이야기를 드리자면 캡슐 네트워크 자체가 나오게 된 것은 이제 CNN의 한계점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CNN의 한계점이란 이제 그림 하단에 보이시는 것 같이 이제 눈, 코, 입이 위치가 따로 있는 케이스에 대해서도 똑같은 사람 얼굴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점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단에 있는 인풋과 하단의 인풋을 똑같이 사람이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한계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캡슐 네트워크고요. 이 캡슐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브젝트들의 상대적인 위치를 학습시킨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오브젝트의 특정한 타입이라던가 클래스에 국한되기 때문에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좀 어렵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안한 슬롯은 이런 한계점을 보완하고 어떤 오브젝트에 대해서도 나타낼 수 있으며 더 많은 객체라던가 더 많은 슬롯에 대해서도 약간 좀 더 체계적으로 일반화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안한 그 슬롯 어텐션의 경우에는 여기서 보이시는 이제 CNN을 통해서 이제 다운 샘플링한 perceptual representation이라고 부르는 이 파트와 네, 그리고 이제 task dependent abstract representation이라고 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슬롯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두 파트를 같이 합쳐서 사용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그 컨트리뷰션은 다음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말 그대로 slot attention을 모듈을 소개를 했다라는 점과 이를 unsupervised object discovery에 적용했다는 점, 그리고 각각의 오브젝트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해서 supervised object prediction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한 가지 개념을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이 그림은 굉장히 많이 좌측에 있는 그림은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에서 제안한 트랜스포머라는 그 개념인데요. 여기서 본 슬롯 어텐션에서는 딱 이 트랜스포머의 그 어텐션을 계산하는 파트가 거의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즉 인풋에 대해서 그 벡터라이즈한 값을 이제 value, key, query 이런 식으로 나누고 이거를 이제 더 프로덕트와 스케일링 팩터를 이용해서 나눈 뒤 이제 나중에 이거를 서브티맥스 취한 거를 value와 곱해줌으로써 selected the product attention을 구하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파트를 그대로 이 계산을 사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먼저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만약에 없으시면 이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요. 이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키를 이루는 게 결국 슬롯 어텐션 모듈이고 이제 다음 그림과 같이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 피처 맵 같은 경우에는 컨볼루션을 거쳐서 나온 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 by n으로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그 트랜스포머에서도 이제 포지션 인베딩을 했는데요. 거기서 막 시그모이드라던가 코사인 등을 이용해서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래서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해서 뭔가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4D 측면에서 뭔가 포지션 임베딩을 절대값으로 이제 절대적으로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처 맵을 이용해서 인풋으로 사용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여기서 먼저 슬롯에 해당되는 거를 여기서는 이제 4개로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4개의 슬롯이 되어 있고 각각의 슬롯은 가우시안으로 이제 그 임시 값으로 이니셜라이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KQV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Key Query Value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쿼리로 슬롯을 사용하는 것을 이후에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어텐션과 동일하게 여기서도 레이어 놈을 사용을 했고 레크런트한 방식으로 좀 더 추가적인 계산을 위해서 GRU 메소드를 사용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각각의 인풋에 대해서 레이어 놈을 이용해서 노멀라이제이션을 시킨 이후에 t라는 횟수로 이제 그 반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슬롯에 대해서 몇 번 반복했는지를 나타내는 건데요. 여기에 설명에 의하면 각각 웨이트는 약간 쉐어링 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코드상으로는 shared 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slot previous라고 해서 이후에 이제 GRU에 들어가는 파트로 하나 선언을 하는 거를 보실 수 있고요. 각각의 슬롯을 이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거치고 이제 어텐션 파트에서 앞에서 나왔던 그 트랜스포머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그 어텐션을 구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룰에서는 이제 웨이릿 민을 사용을 하는데요. 원래는 보통 웨이릿 썸을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나의 목적 중 하나가 그 슬롯 개수를 우리가 임의로 막 10개를 잡건 7개를 잡건 그 슬롯에 상관없이 그 들어가는 표현을 갖게 하려고 민을 사용했다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업데이트 값을 계산을 하고요. 이제 GR을 통해서 각각 슬롯을 업데이트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t번 반복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슬롯 어텐션이 특징이다라고 했던 점이 크게 2가지가 있었는데요. 먼저 입력 벡터의 요소랑 그 요소의 순서에 상관이 없이 같은 출력을 생성한다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이후에 슬롯의 순서를 바꿔도 해당 모듈의 아웃풋 순서를 바꾼 것과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그거에 대한 프로포지션이 여기 있는데 혹시라도 뭔가 좀 더 추가적으로 보시고자 하시는 분은 뒤에 제가 서플리멘터리로 이제 추가적으로 증명해 놓은 거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permutation 그 invariance라는 것은 왠지 여기 각각의 객체가 어떻게 나오는 건지 이 순서에 대한 거를 얘기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디코더 파트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제가 앞서서 인코더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가 이제 어텐션 모듈에 해당되는 거였고요. 이제 여기서는 object discovery라던가 이제 다른 prediction 방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downstream 테스크를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가 이제 슬롯 어텐션에 해당되는 파트고 여기가 이제 피처를 뽑아내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으면 여기서 이제 디코더 파트에 해당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건 object discovery라는 방식을 이거를 진행하기 위해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여기서 사용한 로스는 일반적인 그 어토인코더와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디코더 파트에서 여기 figure 1 우측에 있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포지션을 인베딩 했다라는 파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한 거는 이제 IODIN이라고 해서 이제 이후에 베이스라인으로 사용한 그 모델이 있는데요. 거기서도 이 논문에 나온 거를 같이 사용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각 슬롯에 대해서 스페셜한 브로드캐스트 디코더를 이용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즉 각각의 슬롯이 약간 개별적으로 디코딩 되는데 그때 이제 각각의 공간 정보를 같이 추가를 한다라고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각각의 슬롯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2D 그리드로 해당 위치를 인베딩해서 확장돼서 이제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측에 있는 거는 이제 다음 그 페이지에 있는 것은 set prediction이라고 하는 파트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인코더 파트는 이전과 동일하게 진행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클래시파이어가 붙게 되는데요. 우선 각각의 슬롯에 대해서 NLP를 거치고 그거를 이제 헝그리한 알고리즘이라는 그 방식을 이용해서 매칭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결국 이제 각각 비교를 하는 거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설명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좌측에 있는 그레이 그 사각형을 여기서 사각형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여기서 똑같이 했지만 여기서도 이제 만약에 네. 아 정말요? 잠시만요. 혹시 지금부터 다시 얘기를 해도 될까요? 지금도 지지거리인가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저 괜찮아요. 네. 그럼 다시 네, 조금 천천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set prediction이 해당되는 파트는 이제 다시 설명드리자면 MLP와 이제 매칭 알고리즘을 통해서 진행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1번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1번을 여기서도 1번이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서도 1번이란 레이블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일종의 맞다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2번에 해당되는 거를 여기서도 똑같이 2번이라고 가정을 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또 다른 2번에 해당되는 거를 예측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잘못 예측을 한 케이스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여기서는 2번이 단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약간 일종의 러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이제 매칭 알고리즘이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런 약간 잘못 프리딕션 하는 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면서 좀 업데이트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전반적인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인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이전 조금 먼저 빨리 질문했어야 할 것 같은데, 논문에서 풀고자 하는 문제가 네. 이전에 이제 캡스넷에서는 이렇게 눈, 코, 입이 되게 뒤죽박죽으로 나가도 얘를 그 얼굴로 인식했다는 거였잖아요. 네. 그걸 이제 어텐션으로 풀려고 한다라는 거고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캡스넷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캡스넷에서는 네. 이제 원래 얼굴이 있으면 이 얼굴을 인식하려고 하는데 네. 이제 눈, 코, 입이 굳이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뒤죽박죽 있더라도 얘를 얼굴로 인식한다 이런 의미 아니었나요? 아니요. 제가 그때 찾아봤을 때는 일반적인 CNN 같은 경우가 눈, 코, 입이 뒤죽박죽 되어 있어도 이거를 얼굴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얼굴이라고 하긴 어렵잖아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게 얼굴이 아니고 이게 얼굴이다라는 거를 좀 더 인식하기 위해서 그걸 풀기 위한 방법으로 캡스넷이 나왔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온 게 캡스넷이고 네. 혹시 이 논문에서는 그러면 어느 거를 이제 어느 문제를 풀려고 했는지 조금만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해한 파트까지 설명을 드리면요. 어떻게 보면 똑같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캡스넷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거에 따르면 약간 특정한 오브젝트라던가 그런 거에서만 약간 국한됐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좀 힘들다라고 되어 있긴 했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론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는 거는 만약에 다른 예를 들어서 백그라운드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습을 했을 때 뭔가 같은 백그라운드 예를 들어서 사자가 동물원에 있다라는 이미지가 있으면 그 사자는 항상 동물원에 있을 때만 뭔가 사자라고 잘 인식을 하지만 그 사자가 만약에 도로에 있을 때는 잘 인식을 못한 거를 얘기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풀려고 하는 문제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이제 배경에 달라짐에 따라서도 조금 더 잘 하자라는 그런 의미인 건가요? 사실 그것보다는 좀 더 오브젝트 자체에 좀 더 국한해서 풀자라는 거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텐션을 사용해서 각각의 오브젝트를 따로 이제 각각의 슬롯에 넣어서 이게 어떤 오브젝트에
해당되고 이건 다른 오브젝트에 해당된다라는 식으로 뭔가 좀 오브젝트 그 자체의 특성에 좀 더 맞춘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방금 슬롯에 넣는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슬롯이 혹시 조금 더 뭔지 좀 와닿지가 않는데 한 번만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슬롯은요. 어떻게 보면은 각각의 오브젝트를 갖고 있는 그 맵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맵이라고 하면 위치를 의미하는 건가요? 위치도 있고요. 잠시만요. 어, 네, 여기서 좀 더 결과 파트 좀 더 잘 나올 것 같긴 한데 슬롯은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7개가 될 수도 있고 10개가 될 수도 있고 4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슬롯이 각각 예를 들어서 배경을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미지 한 장, 그리고 아니면은 그 보라색 오브젝트를 갖고 있는 이미지 한 장, 이런 식으로 각각의 오브젝트를 갖고 있는 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벡터 맵이 아니라 약간 n by n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맵이란 건 이미지 형태인 거죠? 네. RGB에다가 이제 그 마스킹까지 되어 있는 그 4채널로 일단 아웃풋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4개의 채널이 나오고 이제 각각의 그 오브젝트의 RGB 값과 그 오브젝트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같이 갖고 있는 게 이제 알파 마스크라고 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 알파 마스크는 예를 들어서 여기 오브젝트가 있으면 이거를 1로 두고 나머지는 0으로 둔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 질문이 있으실까요? 저도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네. 그 메소드 맨 처음 페이지에서요. 네. 그 그림에 보면은 이제 파란색 슬롯이 점점 갈수록 그 처음에 2개를 디텍션을 했다가 네. 이게 하나만 나중에는 그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주잖아요. 네. 이거를 이제 하나만 하게 하는 그게 어떤 요소 때문인지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음, 일단 이 파트가 어텐션이라는 거를 이용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터레이션을 도는 거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이거는 이후에 결과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알려주시면 네. 됩니다. 혹시 다른 분들도 질문 있으실까요? 죄송합니다.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네, 그 아까 얼굴 예로 들어주셨는데 네. 너무 기초적인 질문이라 좀 죄송한데 그럼 만약에 아래에 있던 약간 얼굴 같지 않던 그림이 모델에 네. 입력이 됐을 때 네. 어떤 값을 출력을 해야지 이상적인 출력이 되는 건가요? 어떤 값이 이상 약간 그게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해한 건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이게 true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이게 false다라는 식으로. 아니면 제가 이거까지는, 네, 그냥 true, false 약간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어가지고요. 아니면 이게 예를 들어서 딕테이션을 했을 때, 만약에 어떤 그림에 있으면은, 뭐, 오브젝트 디텍션이 될 수도 있고, 뭐가, 그 사람 디텍션, 페이스 디텍션 같은 게 될 수 있겠죠? 네. 이거 자체를 이제 얼굴이다라고 인식하는 반면에 만약에 똑같은 이미지가 여기 하단에 있는 이미지가 여기 있을 때는 요거를 그 바운딩 박스를 칠하거나 그렇지 않고 사람으로 인식 안 하는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문제에 국한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디텍션이나 다른 곳에서 쓰이는 건가요? 캡스넷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저는 사실 캡스넷을 잘 몰라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본 방법도 그렇고 캡스넷도 그렇고 이제
저런 위치에 따른 어떤 이미지가 네, 변형이 되었을 때 그것을 제대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논문의 목표인 건가요? 일단 본 논문만 얘기를 하자면요. 본 논문에서는 결국 이거를 이용을 해서 나중에 다운스트림 태스크라던가 그런 거를 좀 더 추가적으로 활용을 해야만 프리딕션을 하던가 이제 어젝트를 발견하거나 그런 걸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도 일종의 리미테이션 중 하나다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리미테이션은 아마 제가 이후에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3가지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서요. 네. 그래서 뭔가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만 국한되어 있다는 점이 한계점인데 그 이유는 결국에는 여기는 이 슬롯 어텐션의 결과를 이용해서 추가적인 다운스트림 태스크가 붙어야만 뭔가 좀 더 추가적으로 뭐 여기에 오브젝트가 있다, 저기에 오브젝트가 있다, 혹은 이쪽 레이블에 어떤 애들이다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점이 이제 한계점이 있고 여기 특성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리면 마지막에 헝가리안 알고리즘 이용한 매칭 설명해 주셨는데 네. 그 부분은 이제 트레이닝 단계에서는 안 쓰이는 파트인가요? 이게 트레이닝 단계에서 쓰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헝가리안 알고리즘도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이 되는 그런 종류의 알고리즘인가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얘를 백프로파게이션 한다기보다는 여기서 나온 값을 너스로 취한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도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익스페리먼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는 총 3가지의 그 이미지 데이터셋을 사용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CLEVIR, 클레블이라고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 데이터셋과 멀티디스프레이트와 그 테트로미너스라는 이렇게 3가지 방식을 이용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3가지 데이터셋을 이용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브젝트 디스커버리에 해당되는 파트는 잠시만요. 네, 먼저 이 파트의 경우에는 이제 베이스라인으로 아이오딘과 모넷 이렇게 2가지를 사용을 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여기서 이제 슬롯 MLP 이렇게 3가지로 심플 MLP를 이용했다라고 되어 있는 이렇게 3가지로 실험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좌측에는 이제 ARI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네, ARI라고 해서 이제 클러스터링과 관련된 평가 방법을 이용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 페일리어라고 했던 파트가 여기 테트로노미스에 해당되는 파트였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조금 아웃라이어 같은 데이터가 들어오는 경우에 잘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웃라이어를 제거한 그 값을 그 잘 나오는 값을 이제 그 결과로 이제 작성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하지만 그 외적으로는 다른 그 방식들보다는 좀 더 잘 나왔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측에 해당되는 거는 이터레이션에 대한 파트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먼저 트레이닝의 경우에는 여기 CLEVR6라는 경우에는 이제 이 데이터셋 중에서 6개의 클래스를 골라서 진행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트레이닝을 할 때 둘 다 이제 그 이터레이션을 3번 그리고 그 슬롯 자체를 7개로 둔 상태로 진행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좌측은 결국엔 똑같은 데이터 그 종류를 사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터레이션 이제 테스팅 단계에서 이터레이션을 많이 했을 때 좀 더 잘 좀 더 잘 나왔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더 효과가 큰 것을 이제 클레블 10으로 이용을 했을 때 좀 더 잘 나온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여기서의 테스팅은 이 슬롯을 7개. 죄송합니다. 여기서는 슬롯을 7개고요. 여기서는 슬롯을 11개로 사용했을 때 이 결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터레이션을 많이 돌면 돌수록 좀 더 잘 나온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자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또 다른 이제
그 결과값, 중간중간에 나온 결과값을 보여주는 그림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세 가지, 역시 다른 다른 이미지 데이터셋에 대한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서는 인풋 이미지에 대한 것이고, 이제 두 번째 컬럼은 일관한 이미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는 결국에 아까 알파 마스크에 해당되는 파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각각의 그 슬롯에 대해서 각각의 오브젝트가 잘 분류가 된 거를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상단에 있는 거는 이제 그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좌측에는 attention iteration에 해당되는 파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슬롯을 어떻게 잘 하는지 아까 질문해 주셨던 것과 연관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iteration, 두 번째 iteration,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iteration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슬롯이 점점씩 이제 iteration을 돌수록 이제 하나로 잘 세그멘테이션이 잘 된다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이제 각각 그 리컨스트럭션이 어떻게 되는지를 같이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마스크에 대해서도 좀 더 클리어하게 잘 나타난다를 보여지는 그림이다, 결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경우에는 색깔이 없는 그레이 스케일에 대한 태스크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셋 프리딕션에 해당되는 파트인데요. 여기서는 DSPN이라는 이제 Supervised Object Property Prediction을 하는 방식으로 베이스라인을 잡았다라고 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게 본인들이 알고 있는 가장 유일한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유일한 방식이라는 거는 이제 permutation symmetry라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distance threshold라고 해서 이제 포지션 파트에 대해서 threshold를 어떻게 두느냐에 대한 그 차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각각 iteration이 을 돌 때 얼마나 잘 되는지 혹은 이제 가까이 오브젝트라고 하는 거는 그 슬롯 수가 어떻게 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 결과값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달라지는 슬롯은 결국 이제 테스트 했을 때의 슬롯을 얘기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같은 데이터셋에서 두 가지 다른 그 이미지 결과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얘기를 하고자 했던 리미테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첫 번째로 얘기했던 리미테이션은 각 입력 배경의 슬롯 어텐션에 의해서 특별히 다른 처리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백그라운드가 어떻게 보면 따로 뽑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왜 이런 리미테이션이 나온 건지는 아직 완벽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포지셔널 인코딩에 대한 파트도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절대값을 사용했기 때문에 모델에 대한 입력 위치가 변하면 출력도 동일한 위치가 나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그 동일한 위치라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서 나오는 그 레이블과 유사한 이야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A, B, C, D라는 오브젝트가 있고 여기서 A, B, C, D가 동일하게 나왔는데 만약에 여기서 B, C, A, D로 하면은 동일하게 B, C, A, D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를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선 그걸 이야기하면서 뭔가 패치 베이스드 오브젝트 익스트랙션을 활용하는 게 좀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 파트에 대해서도 약간 네 이것도 지금 방식도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더 하게 되는 파트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슬롯 어텐션은 클러스터링 오브젝트나 색깔 혹은 공간 영역을 구분하지 못하고 아까 앞서서 제가 또 얘기를 했지만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이용해서 세그멘테이션이 진행된다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 자체로는 세그멘테이션을 하기 어렵다라는 점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슬롯 어텐션 모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터레이션 어텐션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약간 슬롯 레프레젠테이션 좀 더 잘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모리 컨섬션이라던가 그 계산량을 따졌을 때도 다른 메소드들보다 좀 더 효율적이다라는 설명이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2D 이미지로만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비디오라던가 다른 그런 데이터 모달리티에 적용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을 퓨처 월크로 남겼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발표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이 없으시면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